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장서연 사무국 인턴 기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낮았을까? 내가 듣는 교양 한국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대부분의 학생은 일제강점기 상대적으로 낮았던 여성의 권리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에도 여성의 권리가 남성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고려시대는 왕과 귀족 가문을 제외하고는 일부 일처제였는 대결혼 후 사위가 일정 기간 여자 집에 가서 머무르다 돌아온다. 일정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여자 집에 평생 있을 수도 있고 관직에 오르면 돌아올 수도 있다. 보통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장성할 때까지 지냈다고 한다. 직업이 많지 않은 고려시대 특성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를 짓거나 관직에 오른다. 농사는 땅이 있어야 하고 관직은 공부를 해야 하므로 이 준비 기간 동안 보통 여성의 집안에서 부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준다. 즉 아주 짧게라도 남성은 여성 집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 집안이 여유롭지 않았던 김지숙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 모두 집이 가난하여 혼인하지 못하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한다. 또 여성의 권리는 재산균등 상속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려사 형법지를 보면 재산균등 상속을 하지 않을 경우 태형을 20대부터 제한 없이 그리고 도형 최대 2년이 내려진다. 도형은 성곽을 지을 때 무거운 돌이나 나무를 나르는 일을 일컫는데 이는 6개월 단위로 6개월 1년 1년 반 동안 내려진다. 태형이 얼마나 큰 벌이냐면 당시 사람은 20대 정도 맞으면 과 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만약 60대를 맞아야 하면 60대를 한꺼번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의사가 대기하면서 맞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형을 정지시키고 치료한 후 다시 때리기 시작한다. 의도적으로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태형 40대와 도형 1년을 처벌했다고 한다. 고려시대 나이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잘해준 나이키에게 노비 49를 더 주고자 하였지만 나이키는 저 외에 오녀가 있는데 어찌 더 받아서 어머니의 은혜에 누가 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거절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모두가 똑같이 부모님에 대한 제사나 봉양의 의무를 져야 했었다. 이를 윤회봉사라고 하는데 윤회는 돌아가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만약 너무 바빠서 제사를 못 지내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지원을 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제사는 철저히 따로 구분하는데 여자의 상속분은 시집간 뒤에도 남편 재산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각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각 아들, 딸들에게 나눠주고 죽는다. 자식이 없으면 재산은 원래 집안이나 형제자매 먼 친척에게 간다. 이 모습은 조선 중기까지 유지되었는데 이는 즉 양성평등의 모습이 조선 중기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유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을 통해 고려시대는 왕과 귀족 가문을 제외하고는 일부의 일체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소문 내용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원수 제한 없이 장가를 드는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사람들이 모두 북쪽으로 몰려가게 될까봐 두렵다. 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외국 사람은 원나라 사람을 가리키는데 원이 고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원나라 사람이 고려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원나라는 일부 다처제 사회라서 원나라 사람이 고려에서 고려 여성과 인원수 제한 없이 결혼하고 원나라로 데리고 가버렸다. 이렇게 되면 고려 남성은 결혼을 못하고 출산율도 감소하게 된다. 고려는 농업사회라서 인구수가 줄어들면 이는 즉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그럼 그 사회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고려시대의 이혼은 철저히 부부의 결정이었다. 부부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혼을 할지 말지, 아이는 누가 데려가 키울 것인지 합의하에 이혼하면 된다. 부부는 본인이 데려온 자식과 상대 자식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순비허 씨는 충성왕과 재혼하였는데 이때 본인이 데려온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은 충성왕의 자식이 되었으므로 왕자와 공주가 되어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고려시대 호주는 철저하게 연장자 중심이라서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에 낙랑군과 낙랑군 최씨 부인 방성한 아들 4명이 있었는데 낙랑군 최씨 부인의 남편이 죽고 호주는 낙랑군 최씨 부인이 되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를 알 수 있다.